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공공부문의 업무 재설계 412쪽부터 424쪽까지 얘기인데요. 이게 근데 공공부문의 업무 재설계라고 이 교과서에 따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요새 주문, 배달 음식이라든가 배송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상품 전원 배송 오는 거 막 이게 손꼽아서 기다리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셔도 돼요. 자, 첫 번째 공공부문에서는 이건 저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최고 관리자, 뭐 사장님, 회장님, 뭐 장관님, 대통령님 등등등의 이분들이 관심과 의지가 강하면 업무 재설계가 금방 돼요. 그런데 모르겠는데 잘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의지도 없다 그러면 업무 재설계가 논의만 되다가 바로 끝나요. 이게 이제 큰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급진적으로 전체를 다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여러분의 방을 생각하세요. 자취방이든 뭐 기숙사든 다 상관없어요. 내가 방을 바꾸고 싶어요. 전부 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도배 또는 뭔가 칠을 해야 되죠. 자, 형광등도 좀 바꾸고 싶어요. 책상 의자의 위치도 바꾸고 싶어요. 어차피 바꾸는 김에 서랍도 다 열어서 필요 없는 거 다 버리거나 아니면 따로 모아놓거나. 이게 전부 다 업무 재설계 개념이잖아요. 아니, 방을 바꾼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이사 해보신 분들은 잘 알잖아요. 나 방 진짜 난 무조건 방을 바꿀 거야. 관심. 그리고 의지. 야,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하루는 누가 불러도 절대 안 나가. 난 방 바꾸는데 모든 시간을 투자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도 있는 공공부문의 업무 재설계는 많은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전자민원 관련 서비스가 워낙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는 전 지구상에 없다고 보는데, 자, 이 전자민원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과 그걸 개발하는 사람의 입장과 관리자의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자발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 나는 이게 불편해. 그래서 신고할 거야. 자발적인 민원인이 제안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시스템을 새롭게 신장개업, 오픈이라 그러죠. 신장개업 했으니까 많은 사람을 좀 접속시키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또 업무 재설계를 계속 이제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홍보에 따른 민원, 자, 홍보를 하면 반응이 올 거 아니에요. 자, 거기에 대한 그 대응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그냥 싹 다 바꿨어요. 완전히 싹 바꿔서 딱 자, 지금부터 접속 시작했는데 뭐 오질 않아요. 왜 사람들이 방문객이 없지? 그럼 방문객을 늘려야 되는 것까지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온라인 주문 얘기했는데요. 온라인 주문이 대표적인 업무 재설계 개념이에요. 자,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선물은 내가 직접 거기 가서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냄새를 향수 같은 거요. 맡아보고 무조건 사야 돼요. 아무리 무거워도 일단 뭐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이나 택시 같은 일단 실어야 돼요. 자기가 들고 싫죠. 그리고 집에 와야 돼요. 뭐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이건 뭐 도리가 없는 거고요. 배송하는 것 자체가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도저히 내가 들고 이동시킬 수 없을 정도의 이삿짐 정도의 수준에서 배송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저는 어릴 때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자, 출발했습니다. 연락 오잖아요. 물건이 출발했습니다. 주문하신 물건이 뭐 출고되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언제쯤 도착 예정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거 자체가 업무 재설계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대표적인 업무 재설계. 특히 배달 음식 같은 거. 배달 음식 자주 드실 테니까. 예전에 음식을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가 없었죠. 각각의 음식점에서 배달하는 게 있는 거죠. 자, 따로 종업원 또는 사장님이 직접 배달해서 음식을 가지고 특정한 집에 배달을 하죠. 어떤 그 회사에 배달을 하죠.
근데 지금은 배달만 따로 하는 기업이 생겼잖아요. 그 자체가 엄청난 업무 재설계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뭐예요? 24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확인하잖아요.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대단한 걸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세상에 살아왔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닌 저 같은 사람들은 옛날 아날로그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오는 거 보면은 신기할 정도예요. 신기해요, 가끔 보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주문을 거의 안 하고 배달을 거의 안 하는 사람에 속합니다. 특히 제가 예를 들어서 중국 음식을 먹고 싶어요. 짬뽕을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짬뽕 하나 주문해놓고 배달을 해오는 게 아니라 제가 가서 가져오죠.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요. 진짜 그릇을 가지고 가요. 걸어가서 저 여기에 담아주세요. 그걸 가지고 와서 집에서 먹어요. 진짜 이상해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옛날 방식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요. 근데 또 아닌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이게 업무 재설계라는 게 일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제 모른다는 거, 이런 게 있고요. 자, 이제 그리고 한번 이걸 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기술의 발달이, 자, 노동력을 절감, 해고로 연결될 거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또 방금 얘기한 거예요. 배달만 하는 기업이 따로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 뭡니까? 콜센터에 연락해서, 뭐, 전화로 연락해서, 전화로 주문하고, 배달을 신청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앱으로 하잖아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요새 어떤 업무 재설계가 있습니까? 자, 편의점에서도 택배를 보낼 수가 있죠. 눌러가지고. 중량, 무게 재고 하잖아요. 엄청난 업무 재설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틈새 시장들이 발달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력도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의 발달이 곧 노동자의 해고나 노동력 절감으로 이어진다?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주차요금 받는 거 예전에 이랬었어요. 이 차단기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주차요금을 자동으로 받게 되면 주차관리 요원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있어야 되죠. 주차요금 손으로 받잖아요. 물론 카드로 뭐 자기가 알아서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오작동이 분명히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기계의 음성에 따라 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자, 그리고 뭐 주문 음식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통행요금 같은 거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그냥 차 앞에만 놓고 잘 달리면 저절로 요금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죠. 한쪽은 하이패스 안 쓰는데 또 안 쓰는 그런 그 업무를 하시는 데가 있죠. 통행요금 같은 것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게 기술의 발달과 노동시장이 같이 병행해서 가는 그런 흐름이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다만 업무 재설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혁신적인 거죠. 주문은 얘기했고요. 자, 주차요금 카드로 한다. 이거 혁신적인 겁니다. 통행요금 하이패스. 하이패스는 진짜 잘 만든, 정부에서 만든 제품 중에 가장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하이패스죠. 자, 그리고 비용은 계속 들어가요. 유지관리 보수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은 계속 투입이 되는 거고, 아무리 업무 재설계를 했다 그래도. 그럼 기술 인력이, 거기에 관련된 기술 인력이 증원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한 사람이 다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분업을 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관련 인력이 증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반자동 개념으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적당한 자동을 제가 좋아하는 개념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하고 서로 개념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자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당연히 많죠.
아,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든 게 다 저절로. 오죽하면요, 이 클릭하는 게 싫어서 뭐가 나와요? 말로 명령하는 거 나오잖아요. 뭐 이것저것 말하면 지가 알아서 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자동과 반자동과 수동의 개념이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자, 수동이라고 하더라도, 수동에서 수동으로 바뀌더라도 업무 재설계는 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좀 이상한 예일 수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글씨를 세로로, 저 이게 지금 가로 글씨거든요. 세로 글씨로 책돼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세로로 이렇게 글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로로 바꿨어요. 특히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좌에서 우로 가로로 읽는 걸로 바뀌었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소설책 같은 거는 세로 글씨예요. 자, 세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쪽부터 시작해서 우에서 좌로 읽어나가는 방식이죠. 바뀌었어요. 혁명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것도 업무 재설계죠. 글자의 배열을 바꾼 거예요. 엄청난 업무 재설계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업무 재설계는 자동과 반자동, 수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수동에서 수동으로 때로는 굉장히 고전적인 영역에서도 완전히 그 틀이 바뀌게 되는 게 업무 재설계라는 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